어제 보상 수요 곡선 하기 전에 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부분을 슬러치기 방정식까지 봤었는데 그거 자료로 좀 확인을 할게요. 69페이지 보세요. 나가 있는 자료 69페이지. 그 개념, 기초 개념의 체크를 좀 합시다. 가격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각각의 이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 효과는 거기 밑줄 명목 소득이 일정할 때, 재와 상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PY분의 PX가 변함에 따라서 최적 소비가 변하게 되는 효과고, 물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 효과는 밑줄 그으세요. 실질 소득이 일정할 때, 각주를 잠깐 보면 그 실질 소득이 일정할 때란 최초의 무차별선을 잡아둔 상태에서 순수하게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질 소득이 일정하다는 거, 이거를 두 가지 개념으로 봤어요. 힉스와 슬러치키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이 일정할 때 밑줄 실제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 효과고, 정상제, 열등제 어제 봤는데 그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인데 어제 했던 거 잠깐만 리뷰를 하고 조금 더 확장을 좀 해보면 XY 두제와 평면에 얘를 PX가 떨어진 경우 최초의 예산선은 좀 가파른 예산선에서 이렇게 완만한 예산선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고, XJ 가격만 떨어지니까 종축절편은 변함이 없겠죠. 이게 PY분의 M이니까. 그래서 L0에서 L1으로 이렇게 예산선이 종축절편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 회전 이동하고, 항상 순서는 이렇다 했습니다. 재화의 가격이 변했어. 그러면 요 재화의 가격, 이게 지금 PY분의 PX가 사실은 상대 가격인데 요 PY는 일정한 상태에서 PX만 지금 변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태인데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먼저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예산선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어디에서 L0에서 어디로 L1으로 이렇게 예산선이 이동하고요. 두 번째, 항상 소비 선택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점이 이동합니다. 소비점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효용이 변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비자의 효용이 변한 것이 뭐 때문에 나타나고 있냐면 가격 변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효용이 변한 것이 가격 변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화 이후의 가격을 변화 이전의 효용 수준까지 되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상이라 그랬고,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요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실질 소득의 변화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상을 할 때 최초의 선택점을 한 점 찍어두고 보상을 엄밀하게 대체 효과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더 안쪽으로 X식의 보상 예산선이 있다 그랬고, X식의 X 보상의 예산선, 최초의 선택점을 A점, 그리고 예산선상에 또 다른 선택점을 B점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대체 효과라 그랬고,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 대체 효과, 효용을 I0로 잡아두고 있다. 그리고 요 수직의 점선을 끌어올려서요, 요런 점보다 우측 구간에 있으면, C점이 이게 정상제라 그랬고, 정상제, 요렇게 무차별선이, 그러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이렇게 봤을 때 정상제라고 가정했을 때 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요게 요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변한 것이어서 가격 하락 시 XJ 수요량이 지금 증가하는 게 대체 효과, 가격 하락 시 XJ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지금 소득 효과인데,
요 가격의 변화 방향과 둘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이너스, 대체 효과도 마이너스, 소득 효과도 마이너스. 이래서 전체 효과가, 전체 가격 효과가, 요 가격 효과가 마이너스다. 그 말은 XJ 가격이 떨어졌을 때 XJ 수요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에요. 가격 하락 시 뭐라고? 가격을 하락시켰을 때 하락 시 수요량이 그 재화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상재 소득 효과가 어떤 상태로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는 재화 정상재인 경우 그랬고 열등제의 경우는 여기는 뭐 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겠고요. 열등제의 경우는 1로 가면 열등제다. 그래서 C'점 이렇게 가면 열등제고 기펜해제는 대체 효과를 상쇄하고 오히려 소비량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기펜해제라고 어제 그랬고 그래서 여기는 정상제 여기는 열등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등제 기펜이 아닌 열등제죠. 기펜이 아닌 열등제.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좀 이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대체 효과가 없는 경우라든가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좀 보려고 XJ, YJ 두 재화 소비량 평면에 최초의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른 그리고 새로운 예산선이 완만한 이런 형태의 L0의 예산선이 L1의 예산선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경우를 이제 첫 번째 소득 효과만 있고 대체 효과가 없는 경우를 한번 보자면 효용함수가 미니멈 x, y 뭐 이런 형태의 효용함수라면 레온TF형 효용함수, 레온TF형 효용함수라고 한다면 요 y equal x의 궤적, 이 꼭지점의 궤적을 중심으로 소비 선택점이 결정된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45도의 반직선을 끌어내서 요 y equal x 궤적상에서 최초의 예산선에서는 이 점을 선택할 거고 새로운 예산선에서는 이 점을 선택할 것이니까 소비점의 변화에 따라서 효용도 I0에서 I1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먼저 뭐가 변화? 예산선이 어떻게 변했다? L0에서 L1으로 예산선이 변했다. 두 번째 소비 선택점은 결국은 이런 A점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이동했다. 이걸 A, B, C 그랬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걸 C점 할게요. 그냥 이걸 C점으로 최종 소비점은 C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점이 변하고 소비자 선택점이 변하고 또 효용 수준도 I0에서 I1으로 변하고 이렇게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 변화, 후생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변화 이후의 가격을 가지고 변화 이전의 무차별선 잡아두고 되돌리면 요게 뭐라 그랬냐면 슬러츠키 보상인데 최초의 소비점을 지나도록 우리가 보상한 거니까 이게 무슨 보상? 슬러츠키 보상인데 이게 무차별선에 접하게 끌어내린 힉스 보상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특이하게 여기는 L2는 뭐예요? 힉스식의 보상이면서 힉스 보상의 예산선이면서 슬러츠키 보상의 예산선이기도 하다 이거죠. 이런 점이 자 그렇다면
최초의 예산선에서 무차별 곡선을 잡아두고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를 찾아봤더니 XJ 소비량은 변화가 없더라. 처음에 X0하고 요 X 뭐였죠? 2' 이게 변화가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요 C점에서 XJ 소비량을 봤더니 X'으로 이렇게 변해서 요게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XJ 소비량의 변화인데 뭐는 없고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존재한다. 그래서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와 같은 이런 형태로 지금 대체 효과는 없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 대체 효과가 없는 효용함수 레온티F형 효용함수에서 재화의 가격 변화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를 좀 보면 또 예산선을 최초의 X0, XY 평면에 예산선을 가파르게 그리고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봤더니 L0의 최초 예산선이 L1의 예산선으로 X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렇게 바뀌었고, 두 번째 선택점을 하나 찍어서 최초의 소비점을 지나는 슬러츠키의 예산선 그 안쪽에 힉스식에 이렇게 예산선을 표시를 해서 자 기본적으로 A점의 최초의 소비점이었는데 대체 효과는 있고 소득 효과가 없게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대체 효과는 뭐 X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뭐가 나타나?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어디서 어디까지? X0에서 이렇게 X0에서 X2'까지 이렇게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소득 효과는 없다고 하면 이 실질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C점이 되겠습니다. 수직의 점선상이요. 요 수직의 점선상에서 C점이 생긴다. 요게 이런 점을 물론 선택할 것이고, I0에 I1의 각각 효용 수준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전체가 무슨 효과인데 A점 최초 A점에서 C점까지 간 것은 가격이 L0에서 L1으로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X제 소비량의 변화인데, 이 X장의 소비량의 변화가 대체 효과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로 구성되어 있지 소득 효과는 제로다 이렇게. 그런데 그 소득 효과가 제로인 것이 요 입실론 M 소득 변화에 따른 X제 소비량의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X제 소득 효과가 제로다. X제 소득 탄력성이 제로다. 같은 표현입니다. 소득 변화에 따른 X 소비량의 변화가 없다. 자, 이런 효용함수를 우리가 보통은 3번 이런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U 이퀄 X제에 대해서 비선형이고 Y제에 대해서 선형인 뭐 이런 형태 ln X 그리고 Y 요렇게 요런 로그 함수와 선형 함수가 섞여 있는 이런 준선형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X제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요? 소득 효과 제로다. Y제의 소득 효과는 물론 있죠. Y제의 소득 효과는 있고 X제에 대한 소득 효과가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lnx 이게 아니고 뭐 bx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bx로 간다면 단서를 반드시 둬서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의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그러면 선형은 아니다. 이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게 뭐 나오죠. 계속 이런 게 나옵니다. 특수한 경우가 물론
여기 효용함수를 안 썼지만 굳이 효용함수를 쓰면 어떻게 생긴 효용함수? 예컨대 A, X의 알파승, Y의 베타승 뭐 이런 식의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상제, X제 소비량, 대체효과 그리고 소득효과 이렇게 나타나는 자, 그래서 거기 69, 70페이지 보면 그 특수한 경우가 체크를 다 하세요. 대체효과 0인 경우 효용함수 써놓고 소득효과가 0인 경우 효용함수도 써놓고 슬러치기 방정식은 다 했고요. 70, 71페이지, 72페이지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슬러치기 방정식에 의에다 몇 줄을 좀 그어놓으면 가격이 변화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가격 변화가 아주 작은 경우에 미세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반응을 모두 요약해주는 관계식이다. 그래서 어제 하나씩 다 똑같은 항목으로 도출을 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뒤에 마지막에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표가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 나와 있죠. 표? 그 표에 보면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 대체 효과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다. 대체 효과는 재화와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다. 그 말은 대체 효과는 저렴한 거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쓰는 이 효과가 항상 적용이 되니까 항상 마이너스고요. 소득효과 정상제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격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등제는 플러스고 그 말은 가격 변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펜제도 열등제의 일종이니까 소득효과가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가격효과는 대체효과 소득효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정상제는 마이너스고 열등제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뭐가 더 커? 마지막에 비교에 대체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기펜제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소득효과 플러스가 더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플러스다. 이 표를 정리를 여러분이 뭐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듣고 그 뒤에 보상수요곡선과 보통수요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개념에다 체크를 좀 하세요. 보통수요곡선이라는 것은 명목소득이 일정할 때 몇 줄? 명목소득이 일정할 때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자 균형에서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가격 효과를 반영한다. 거기다 동그라미 가격 효과. 보통 수요는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한다. 보상 수요는 각각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 주어진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효용 수준 몇 줄? 필요한 수요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거기 대체 효과 동그라미 대체 효과만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뭐 공간이 있으면 여기처럼 공간이 있네요. 충분히 여러분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 다시 그려야지 그러면. 저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뭘 할 거냐면 PX, X 평면에 수요 곡선을 그릴 거야. 두 개 평면을 그리세요. 여러분 많이 그려볼수록 좋아 여러분. 이 평면을 두 개를 그려.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는 XY 평면이고 하나는 PXX 평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위에다가 정상제. 제일 위에 정상제. XJ 가격이 하락할 때, 자, 최초의 라인 0가 라인 1으로 이렇게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확장 이동합니다. 다 따라 그리시고요. 그리고 한 점 A점을 잡아두고 보상을 슬러츠키 보상, 힉스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대체 효과를 찾아봤더니 A점에서 B점까지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정상제니까 C점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C점은 B점보다 우측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재화 소비량이 늘 거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L2에서 L1으로 가면서 X제 소비량이 늘어야 되니까, 정상제는.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나타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 놓고, B점에서도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리고, C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서, 처음에 X제 가격이 지금 높은 상태에서 X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PX 제로, 최초의 가격 수준 높은 상태에서 처음에 A점에 소비하고 있었으니까 X제 소비량은 요 점이에요. 그리고 PX1으로 X제 가격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다 반영한 수요 곡선은 이만큼 X제 수요량이 늘었네요. 그리고 대체 효과만 반영하면 여기까지 X제 수요량이 느네. 각각 요게 뭐죠? X0, 여기 X2', 요 X0, X2', 그리고 X' 이렇게 이중쌤 책에 있는 기호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X제 수요량이 느는데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요게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한 수요 곡선이고, 이게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 보통 수요를 마샬의 수요로 그러면서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다. 가격 효과를 전체를 반영한다. 자, 그리고 요거는 대체 효과만을 반영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선을 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예산선이 아니라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디맨드 커브인데 요걸 컴펀세이티드 디맨드 커브,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보상 수요 곡선. 이 보상 수요는 거기 개념 정의된 대로 대체 효과만을 반영하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간만에 여러분이 저보다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다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두 개를 이렇게 요거하고 아래 평면을, 두 개 평면을 그리세요. XY 평면하고 또 하나는 여기 PX, X 평면, 수요 곡선을 그릴 거예요. 쭉 아래다가 PX, X 평면, 그리고 최초의 A점에서 점선을 쭉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C점에서도 점선을 쭉 끌어내리고, 최초의 예산선은 L0, X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L1으로. 그리고 보상을 했더니 A점을 지나도록 요 보상을 했고, 그래서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은 대체 효과는 없기 때문에 요 가격선이 요 가격선으로 바뀌면서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는 없어요. A 이퀄 B입니다. A 이퀄 B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비 선택점이 C점이야. 이렇게. X제 가격이 처음에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요 PX 제로의 상태에서 X제 소비량은 얼마였냐면 요만큼의 최초의 A점, 그리고
PX1으로 XJ 가격이 떨어졌더니 어디만큼 갔어요? 가격 효과 전체가 요만큼으로 C점. 대체 효과는 없어. 여기. 그래서 마샬 수요, 보통 수요는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다. 요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 자,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수요 곡선. 대체 효과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 효과는 수직선 형태를 갖는다. 대체 효과 수직선 형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문제들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컴펀세이티드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수직선 형태를 갖는다.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 그 다음에 이거는 컴펀세이티드 디맨드 커브, 보상 수요. 요거는요, 대체 효과만 나타나고 소득 효과는 없다. 어떻게 생겼을까? 또 요거 지금 다 그렸나요? 그리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거 나중에 다 문제로 다 나와요. 다 되신 분은 이것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그 아래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수요 곡선을 이 아래 쪽에다 그리겠다. PX X 평면에 PX 평면에 먼저 그리는 것은 최초의 XJ 소비량 쭉 점선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J 소비량 쭉 점선을 끌어내려서 각각 X0고 여기는 X2'이다 이렇게. 그리고 X'과 같다. X2'과 뭐가 같아? 요 X'과 같아. 그러면 처음에 XJ 가격이 PX0여서 XJ 소비량은 여기입니다. XJ 가격이 PX1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는 여기가 뭐예요? 요점을 연결한 게 뭐죠?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니까 요게 마샬 수요죠.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다. 요게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 가격 효과를 전체를 반영하니까. 그런데 가격 효과를 반영하는 수요곡선하고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이 같아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무슨 수요이기도 하다? 컴펀세이티드 디맨드 커브이기도 하다. 마샬 수요이기도 하고 보상 수요이기도 하다. 여기에 이제 조금 있다가 보상 변화, 대등 변화 이런 데서 다 씁니다.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무슨 수요? 마샬 수요. 그리고 대체 효과만을 반영할 수요? 보상 수요인데 가격 효과와 대체 효과가 같기 때문에 마샬 수요와 보상 수요가 완전히 포개지고 일치한다. 요거는요, 가격 효과는 있지만 대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체 효과 전혀 없어서 요 보상 수요 곡선이 수직선 형태다.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시고 다 그리신 분은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1페이지. 거기 보통 수요와 보상 수요의 관계 있는데요. 그 보통 수요의 목적식, 제약식, 보상 수요의 목적식, 제약식이 있는데 목적식에 maximize utility니까 뭐예요? 효용 극대화 적어놓고 효용 극대화. 무슨 제약하에서?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상 수요는 뭐예요? 무슨 제약하에서? 효용 제약하에서. 효용 수준 제약하에서 목표 효용을 잡아둔 상태에서 뭘 가장 최소화,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지출액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 극소화, 보상 수요 곡선은 뭐라고요? 지출 극소화의 솔루션, 지출 극소화의 해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수요, 이거는 뭐라고요? 효용 극대화의 솔루션, 효용 극대화의 해다. 물론 보통 수요든 보상 수요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최적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 조건과 지출 극소화 조건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똑같은데 두 번째 조건이 효용 극대화는 이걸 예산식에 집어넣는데요. 그 최적화 조건 이거를 어디에 집어넣어? 보통 수요 구할 때는 예산 제약식에 집어넣는데 지출 극소화 조건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효용함수에 집어넣어야 된다. 효용함수에. 그래서 수요 곡선의 형태가 거기 보통 수요의 M에다 동그라미, M에 X, Y, Z 가격과 소득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통 수요는 콥더글라스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PX분의 알파 M 이런 식으로 XJ 가격과 소득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보통 수요는. 그런데 보상 수요는 거기 U의 동그라미. 보상 수요는 두 재화 가격과 효용으로 표시가 된다. 거기 보니까 그 효과에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한다. 밑줄 보통 수요. 그 다음에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다. 보상 수요. 보통 수요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그런데 보상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한다.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우하향한다. 그런데 그 보상 수요 곡선이 항상 우하향한다 그랬는데 대체 효과만을 반영해야 항상 우하향하는 거고 대체 효과가 아예 없으면 우하향하겠어요? 아니죠. 대체 효과가 아예 없어. 그런데 뭐가 우하향해? 그렇으니까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저기가 특수한 경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다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72페이지 넘어가 보면 보통 수요의 수학적 도출 어제 자세하게 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꼼꼼하게 이 과정을 써놨어요. 그래서 또 별표하고 보통 수요 함수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자세하게 여러분 써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여러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미분 가능한 경우 동그라미, 미분 가능한 경우 콥더글라스, 준선형 이런 건 이런 방법으로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 미분 불가능한 경우 레온TF 어떤 방법으로 뭐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MRS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두 재화의 관계식을 도출한다. 밑줄 미분 불가능한 경우 분석의 기초에 주어진 효용함수로부터 뭘 도출해? 두 재화의 관계식을 도출한다 그랬는데 레온TF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궤적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꼭지점 첨점의 궤적을 찾아 두 번째는 그 관계식과 예산 제약식을 연립하면 보통 수요로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 거기 보통 수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보통 수요를 어제 다 찾았습니다. 콥더글라스도 보통 수요 찾아봤고 효용 극대화 요것도 찾아봤고 전부 다 찾아봤어. 그거를 이제 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미분 가능한 경우여서 MRS 이퀄 PY는 PX 이 조건으로 도출했고, 요 두 번째는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관계식을 가지고 도출을 했었는데, 그거 우리가 한 가지 더 거기서 확장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두면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그게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뭔지 몰라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개념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냥 딜 때워야 되지 이제. 그래서 효용함수를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씩 어제 ICC, PCC까지 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추가를 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미니멈 x, y 이런 효용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통 수요를 찾는다. 그 보통 수요는 아까 뭐의 솔루션? 효용극대화의 해. 효용극대화의 해. 두 번째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수요를 찾는 방법을 첫 번째는 두 재화의 관계식을 만든다. 두 재화의 관계식. 여기서는 요거와 요게 같은 상태는 아무거나 선택이 돼서 효용이 결정된다. 이 둘 중에 적은 게 효용을 결정하는데, 같아버리면 아무거나 선택이 되고, 이게 요 꼭지점의 꼭지점, 무차별 곡선, 요 인디퍼런스 커브의 꼭지점 혹은 첨점, 꼭지점의 궤적이 두 재화의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예산 제약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PYY equal M, 여기 두 번째 식에 뭘 대입해야 된다? 첫 번째 식을 대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어떻게 쓸 수 있다? PX, 여기 이제 X는 그대로 쓰고 X부터 구하면 PY 뭐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equal M. X로 묶으면 PX 플러스 PY가 되고 equal M이다. XJ의 보통 수요는 요 PX 플러스 PY 분의 M, 이렇게 XJ의 보통 수요를 찾을 수 있고, X와 Y가 뭐니까? 같으니까 YJ의 보통 수요도 이렇게 딱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XJ의 보통 수요와 YJ의 보통 수요가 똑같아. 어제 보완관계, 대체관계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교차 탄력성의 개념이다 이랬습니다. 교차 탄력성. 그 말은 여기서 도출된 두 재화의 관계는 XJ 가격이 X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YJ 가격도 X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 YJ 가격이 올라가면 XJ 수요량은 감소하는, 여기도 XJ 가격이 떨어지면 YJ 수요량이 올라가고, XJ 가격이 올라가면 YJ 수요량이 떨어지는, 이런 거를 이제 보완관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YJ 가격이 변해서 X의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주냐.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본다면 YJ 가격이 변해서 X의 수요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냐, 이게 YJ 가격에 대한 XJ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뭐라고? YJ 가격에 대한 XJ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이거는 개념적인 이렇게 한단 말이죠. YJ 가격이 미세하게 변했을 때 XJ 수요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변함이 없냐, 이거죠. 변함이 없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요거 따져보는 것인데, 이 교차 탄력도를 다시 한번 보면 dpy분의 dx, 요것만 먼저 쓰고, 이게 이제 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곱으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올려고 하면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x분의 py가 되겠다. 이렇게. 요거 중에
x제 소비량이라든가 y제 가격이다. 이건 뭐 당연히 플러스 값이니까요. 우리가 이 부등호 방향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요거의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에 따라서 요 최종적으로 이 전체 값이 결정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x를 우리가 py로 미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응? x를 py로 미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x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x는 px 플러스 py 분의 m 이렇게 생겼어. x제 수요 함수가. 그런데 요걸 y로 미분하면 py로 미분하면 요게 이제 곱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하나의 큰 덩어리로 치환을 해서 사실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우리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돼. 응?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dx dpy는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요거의 뭐죠? 마이너스 1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와.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뭐가 튀어나와? 앞으로 튀어나와. 요렇게. 그리고 지수에서 하나 빼야 되지. 미분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2승. 그걸 분모로 보내면 그냥 px 플러스 py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승분의 m이. 요 큰 덩어리 하나 본 거예요. 이 큰 덩어리를 봐서 이걸 하나 봐서 요거 분의 1이니까 요거에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또 마이너스 1 하나 뺐다 지수에서. 물론 그 안에 이제 여기 개수가 또 있으면 요거 안에도 또 미분해 가지고 곱해줘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게 지금 px, py, m이 다 플러스 값이고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0보다 작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게 0보다 작은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레몬트F형 효용함수로부터 도출된 두 재화의 관계는 교차 탄력도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값이다. 그래서 보완 관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보완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뭐 기본 강의 할 때는 보완 관계 있다. 뭐 그렇게 외운다든가 뭐 이거 올라가면 이거 떨어지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던데 실제로 답안을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실제 답안은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인데 교과서하고 같이 펴놓고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상변화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밑줄을 긋고 일단 126페이지 네 번째 줄에 실질소득이 예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감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의 보상변화 (compensating variation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상변화와 그 이후에 도출된 밑줄 그으세요. 보상수요곡선. 이 보상수요곡선은 왜 보상변화 이후에 나타나는 수요곡선이에요? 소득효과를 제거했으니까 대체효과만 남았죠. 그래서 보상수요곡선에 밑줄 긋고 대체효과만을 반영한 수요곡선이다 이 말이지. 보상한 이후의 수요곡선이다 이 말이죠. 그 뒤에 보상변화와 대등변화 펴놓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북 자료는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일단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의 그 개념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두고 미시경제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해두고 유형화시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보상변화란 가격체계의 변화로 밑줄 가격체계가 변했을 때 소비자의 소비 선택점이 바뀌고 효용 수준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중심으로? 거기 변화 이후의 가격체계 변화 이후의 가격체계를 중심으로 어떤 효용을?
원래의 효용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자, 가격체계가 뭐 중심이라고? 변화 이후 가격 중심이다. 뭘 달성한다고?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한다. 대등변화, equivalent variation. 이거 대등변화를 동등변화 이렇게도 말합니다. 동등변화, 대등변화 같은 말이에요. 가격체계가 변했을 때 물론 선택점 효용이 바뀐다. 그런데 이 효용 변화를 밑줄 그으세요. 가격 변화 아닌 소득 변화로 달성하려면 가격이 변했는데 이 가격이 변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 선택점 바뀔 거 아니에요. 효용 바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효용 변화를 가격 변화 없이 소득 변화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거기 가격 변화가 아닌 소득 변화 밑줄 긋고 중심이 되는 가격 체계는 뭐예요? 가격이 안 변한 걸 중심이니까. 밑에 변화 이전 가격서나 변화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뭘 달성하는 거죠?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는 거지. 이게 대등변화다.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compensating variation, equivalent variation, EV와 CV인데요. 기초 개념을 방금 다 봤어요. 기본적으로 CV라는 것은, 이 CV는 가격 체계가 변했는데 변화 이전 가격 중심, 이후 가격 중심, 변화 이후의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후의 가격은 P0죠, P1이에요. P1. 이 변화 이후 가격을 중심으로 뭘 달성한다고? 변화 이전에 효용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이 효용은 물론 U0입니다. 이 효용을 달성하고자 할 때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 필요한 소득의 변동분, 이 부위는 변화 이전 가격이 중심이다. 변화 이전 가격, P0의 가격이 중심이고 이 가격을 중심으로 어떤 효용을, 변화 이후의 효용을, 뭐요? U1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분이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가격 체계가 다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심이 되는 가격 체계가 다르다. 어떤 가격을 중심으로 효용 변화를 비교하냐 지금. 또 왜 우리가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의 개념이 필요하냐. 뭐하러 이렇게 효용, 변화 이전 효용, 변화 이후 효용, 기본적으로 이 효용을 필요한 소득, 요 소득으로 화폐 금액으로 뭐하러 나타내냐. 기본적으로 매년 가격 체계가 변하는데 물가가 변한단 말이죠. 물가가 변하는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보다 올해 물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을 보조해주면 이제 소비자들은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후생이 떨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과 같은 내가 효용을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려면 얼마의 보조금을 줘야 되냐. 이걸 정부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네.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을 줘도 이 극빈층이 시장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상품 묶음들을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이어도 실질 소득이 더 늘어난 거야. 뭐 때문에? 물가 변화 때문에. 그러면 작년과 같이 똑같은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얘네들에게 조세를 좀 걷어도 괜찮을 거란 말이죠. 조세를 걷는다는 게 작년엔 100만 원 줬는데 올해 90만 원만 줘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부의 조세나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요게 CV와 EV의 개념이. 효용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효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서 화폐 금액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를 좀 보면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고요. 똑같이 얘를 뭐 작년보다 물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X대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예산선이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완만해질 거란 것이죠. L0의 예산선이 L1의 예산선으로 이렇게 예산선이 바뀔 거야. 물론 이 예산선상에 선택점이 있을 것이고 이 예산선상에 선택점이 있을 거야. 거기를 지나는 뭐도 있고요. 무차익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변화 이전 가격이고 변화 이후 가격으로 기본적으로 소비점을 지나는 무차익선을 그려보면 효용이 증가했을 거예요. 이 증가한 효용을 뭘 중심으로? 요 변화 이후의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으로 되돌리려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돌릴 때 항상 어떻게 돌린다고? 최초의 소비점까지 돌릴 수도 있고 더 안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최초의 소비 선택점을 한 점 찍고 여기가 무슨 보상? 슬러츠키의 보상. 그리고 더 안쪽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하면 여기 L2 힉스 보상의 예산선. 그래서 이런 한 점을 찍고 무차익선을 그냥 연결을 이렇게 하면 이게 슬러츠키의 보상점이고 이 점이 힉스의 보상의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선택점이다. 이게 뭐예요? L1이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를 중심으로. 물론 이게 아무거나 하나 그리면 되겠다. 변화 이후에 효용은 I0에서 I1으로 효용이 증가했을 텐데 이 변화 이후의 가격 색깔을 표시해 볼까요? 변화 이후에 L1의 가격 체계를 변화 이전에 뭐를 달성하도록 요 효용 I0를 달성하도록 얼마의 소득의 필요로 하냐. 필요한 소득 변동분. 요게 compensating variation이다. compensating variation. 자, 대등 변화의 크기는 요 위에다가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고요. 예산선을 조금 안쪽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예산선이 최초 예산선이 있다. 새로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 최초 예산선은 L0, 새로운 예산선은 L1.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선택점도 바뀔 것이고 효용도 바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효용 변화분을 가격 변화 없이 달성하고자 하면 얼마의 효용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안쪽으로 보상은 잘하는데 바깥으로 보상은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중심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선택점을 중심으로 보상을. 선택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최초의 선택점 한 점 있을 거고요. 한 점 아무나 찍어. 여기는 관심이 없어. 우리 여기 관심 있었나요? 별 관심이 없어. 이거는 여기가 관심이지. 여기가. 중요한 건 여기야. 요 점이 바깥에 찍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가 슬러츠키의 보상선이 지날 것이고 이렇게 슬러츠키 보상선이 지날 거고 X 보상은 이 안쪽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점 하고요.
이런 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곡선을 그릴 수 있겠고 이런 형태의 무차별곡선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자 가격이 뭐에서 L0에서 최초의 이 가격에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만큼 증가하나요? I0에서 I1으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잖아. 이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효용의 증가분을 가격이 안 변한 상태에서 변화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L2의 예산선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면 평행하게 소득을 통해서 달성할 수도 있다.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이게 equivalent variation이다. equivalent variation. 보상을 자유롭게 안쪽으로도 보상하고 바깥으로 보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슬러츠키 보상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돼.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볼록할 때는 항상 슬러츠키보다 힉스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레온티F이면 슬러츠키나 힉스 보상점이 같아요. 아까 그려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CV와 EV가 어떤 개념인지는 알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몰라 지금. 그래서 두 가지의 관계를 묻습니다. 세 번째, 요 CV와 EV는 어떤 관계에 있냐? 자, 먼저 CV와 EV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이 되는 가격 체계가 CV는 변화 이후 가격, 요 EV는 변화 이전 가격, 이 중심이 되는 가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CV와 EV는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다고? 중심이 되는 가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요 변동분이 이게 크기가 같지가 않아요. 이게 같지가 않다고 이게 같지가 않아. 두 번째는 개념상 따져보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념상 따져봐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자, 잘 보세요. 얘는 지금 XJ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가격 하락 시 변화 이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분, 이게 CV죠. 그런데 이때의 요 CV하고요 PX가 상승할 때 EV는 개념상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PX가 이제 상승한다면 요게 원래 예산선이야.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예산선이죠. 자, 가격이 상승했을 때 EV는요 뭐가 중심이야? 가격이 상승했을 때 EV는 뭐가 중심? 변화 이전 가격이 중심.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해. 뭐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념상 요 가격을 반대로 가면 요 CV와 EV를 반대로 갖다 놓으면 같습니다. 개념상. 그러니까 가격 하락 시 CV하고 가격 상승 시 EV만 같은 게 아니라 가격 하락 시 EV하고 가격 상승 시 CV도 같단 말이죠. 하나를 뒤집어 놓으면 다른 하나도 뒤집어 놓으면 항상 같아. 개념상. 자, 그래서 글 쓰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고? 가격 하락 시 EV하고 가격 상승 시 CV는 같다. 반대로 가격 하락 시 EV하고 가격 상승 시 CV도 같다. 개념상 같다. 개념상.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인데요.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 이 소득 효과가 제로인 경우에는 CV와 EV가 같습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득 효과가 0인 경우는 CV와 EV가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일까요? 어? 요 가격 하락 시 CV하고 가격 상승 시 EV가 같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가격 하락 시 CV와 EV가 같아. 가격 상승 시 CV와 EV가 같아. 어? 개념상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소득 효과 제로인 경우인데 이게 좀 어려워.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요 두 개를 같이 그려야 되는데요. 요 두 개를 하나의 평면에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프만 엄청 그려봤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평면을 하나 그려서 CV와 EV를 같이 그리겠습니다. XJ의 소득 효과가 제로인 경우 XJ의 소득 효과가 제로인 경우 자, 요 YX 평면에 XJ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파른 상태에서 완만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다. L0의 예산선이 L1의 예산선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 요거 예로 들어보자. L0의 예산선이 L1의 예산선으로 이렇게 예산선이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확장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뭐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뭐 이래도 되겠죠? 예산선이 바깥으로 확장 이동해요.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야 보상 변화의 크기를 알 거예요.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선택점을 한 점 찍고요. 이거 슬러치기다. 여기를 지나고 이 슬러치기는 표시만 간단하게 하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라 그랬냐면 이런 형태로 요게 힉스식의 보상의 예산선이다. 힉스 보상의 예산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만약에 요런 점에서 요런 점까지 대체 효과라고 한다면 소득 효과가 없다는 거지. 요 소득 효과가 없다는 거지. 대체 효과는 물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런 점과 요런 점을 연결하면 대체 효과야. 요 두 점을 연결한 게 뭐라고? 대체 효과라고. 요렇게. 자,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콥더글라스, 레온티에프, 그 다음에 준선형 함수를 이미 연습을 해봤어. 준선형 함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소득 효과가 없어서 수직의 점선상에 C점이 있었어. 요 수직의 점선상에, 요거의 수직의 점선상에 뭐가 있어? 선택점이 있었어. 요런 점이 선택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여기를 지나면 뭐겠어요? 여기를 지나면 슬러치기. 그 안쪽에 뭐가 있죠? 힉스식의 보상의 예산선이 있겠지. 지금 요거를 바깥쪽으로 밀어낸 거야. 여기까지. 이 점을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고 요 수직의 점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이니까 요 수직의 점선상에 이 점을 찍고 보상을 하는데 요거보다 안쪽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대. 요렇게 보상을. 요런 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수직의 점선상에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 예산선과 요 예산선은 어때요? 나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수직의 점선상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요 선택점이 나타나야 된다. 여기서도 수직의 점선상에 선택점이 나타나야 돼. 여기서도 수직의 점선상에. 요게 나란한 예산선하에서는 소득 효과가 XJ의
소비량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또 연결하면 대체 효과야. 처음 예비순환 들어가면 준선형 함수는 ICC가 뭐 수직선 형태로 생겼다더라 이런 것만 봤을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요게 예산선이 나란하면 소득만 변한 거야. 그래서 선택점이 반드시 수직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요 예산선과 요 예산선은 나란해. 그래서 수직의 점선상에 선택점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그때에 요런 최초의 예산선에서 새로운 예산선으로 이렇게 갔을 때의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에 무차익선까지 되돌리고 보상을 했을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이해하고요. 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요 크기하고 요게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CV하고 요 EV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 그래서 가격 하락 시 L0에서 L1으로 가고 다시 여기에 L2로 가는 게 여기는 뭐예요? 가격 하락의 효과, 이건 보상. 픽스 보상의 경우에 선택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최초의 이런 A점, 요런 점 B점, 요런 점 C점, 요런 점 D점 이렇게 한다면 A, B, C, D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A에서 B로 가는 것 대체 효과, C에서 D로 가는 것도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변화의 크기와 대등 변화의 크기가 보상 변화 CV와 대등 변화 EV의 크기가 여기가 같습니다. 가격 체계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요런 걸 다 그려봤고 이미 그려봤고 준선형 효용함수도 그려봤어. 여기서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겠죠.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수요곡선, 보상 수요곡선을 그릴 수 있겠고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니까 보통 수요곡선과 같다. 이거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메인이 아니니까. 여기에 소비량 수준, 여기에 소비량 수준. 이렇게 봤더니 최초의 가격에서 소비량,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량 수준. 그래서 PX0, PX1. 그래서 이 선택점을 각각 연결을 했더니 이게 무슨 수요? 보통 수요이기도 하고 보상 수요이기도 하고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이기도 하고 컴펀세이티드 디맨드 커브이기도 하고 가격 하락 시 나타나는 소비자의 효용 변화는 I0에서 I1이다. 그 효용 변화를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 봤더니 요거다. 그러면 요 CV는 가격 하락 시 나타나는 소비자가 누리는 잉여인가요? 그렇죠. 소비자가 이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효용이 이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그 효용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화폐 금액으로 따져봤더니 이거야. 그게 소비자가 시장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소비함으로써 나타나는 잉여의 증가분이라는 것이고 이게 소비자의 잉여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CV라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 EV하고 똑같아. 더 들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뭐 1순환에만 보는 게 아니라 3순환에서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개념들을 확장되는 개념들을 좀 조금씩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본 거하고 나중에 처음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장을 계속 시킬 거고요.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를 여러분 이런 것만 봤어요. 이런 그래프만 봤을 거야. 그런데 이거를 소비자 잉여로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에서 본 우리가 보통 수요, 보상 수요, 도출부터 소득 효과, 대체 효과, 크기부터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이해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실력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10분 쉬고요. 10분 쉬고 뒤에 문제를 계산 문제 말고 일단은 거기 78페이지 핸드북에 78페이지가 이제 그 실전 200제도 있는 문제인데 핸드북에 78페이지 좀 펴놓고 조금 있다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